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석탄의 형성과 빙하기의 형성 또한 노아 홍수에 의한 거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화산재들은 대기 중에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구의 온실 효과를 가져왔던 물층, 궁창 위에 물이 제거되면서 더더욱 급격한 온도 추락으로 북극과 남극의 추위는 더욱 극심했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지표면들은 다 씻겨져 버렸거나 얼음 속에 매몰되었고 이제 홍수 이전의 식물에서 살아남은 씨앗들과 장가지들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성장했을 거예요. 증식을 시작한 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내뿜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 온도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빙하들은 서서히 녹아내려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이 점차 줄어 현재 빙하 지역으로 물러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빙하기 동안에 노아 방주에서 나온 많은 동물들은 비록 무서운 홍수에서 살아남았지만 홍수 후 한동안 증식했지만 기후와 환경의 격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종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노아 홍수에 관련된 주제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 과학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주에 관한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커다란 배 위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터질 듯이 실려있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어린이 성경책이나 성경 동화에 그려진 방주 그림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그림은 잘못된 것이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치수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 현재 축구장보다는 길이는 더 길고 폭은 약간 좁은 넓이의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듯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바지선 형태의 즉 관 모양의 거대한 선박이랍니다. 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우리들은 성경의 방주에 대한 정보를 보고 그다지 놀랍지도 신기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대형 선박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우리와 달리 성경의 방주의 정보를 보고 엄청나게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박이 심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 비율을 인간이 알아낸 것은 불과 170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노아 방주 배의 설계 비율이 산 같은 파도에서도 가장 안정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디키시는 미국 전함 USS 오레곤호를 설계할 때 노아 방주와 동일한 설계 비율을 사용했는데 해군에서는 이 배를 지금까지의 군함 중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공인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노아 방주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만큼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했어요. 국내 최고 권위자의 홍석원 박사를 팀장으로 해서 9명의 전문 연구팀은 이 방주 모형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고 높이, 그리고 강도, 속도가 다른 조류에서 그리고 파도, 풍랑, 바람 속에서 축소된 내부 선체, 선원을 실은 상태에서 그리고 내부 화물을 적재한 상태 등 다각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또한 파도에 얼마나 안정한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즉 이 길쭉한 배 구조가 정말 안정한지 그리고 파도에 심하게 흔들려도 다시 복원되는지 등 선박이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가를 수차로 비교하고 수치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다른 12척의 모형 선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원 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최첨단 조선공학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배였고, 방주의 치수대로라면 방주는 거의 전복될 수 없도록 만들어졌음이 실증된 것입니다. 연구팀장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 길이, 폭, 높이에 비가 상당히 적합하게 설정된 우수한 안정성을 갖는 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에 노아 홍수를 자연과학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 과정으로서는 오늘날의 화산들에서 관찰되는 거대한 암맥들과 암상들, 그리고 거대한 저반들을 형성한 엄청난 지층이 이어지는 현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구 대부분의 수킬로미터 깊이로 쌓여있는 퇴적 지층들, 그리고 수족의 화석으로 남아있는 멸종 생물들, 세계 도처에 강같이 흘렀던 용암들, 구부러지고 휘어져 있는 산들, 지구를 휘감고 있는 해저 산맥들, 평행으로 쌓여있는 엄청난 넓이의 지층들, 그리고 히말리아나 알프스의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들,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두터운 석탄층들, 온대 지역의 풀을 먹다 얼어 죽은 시베리아 메이머드들, 지층 깊숙한 석탄층에서 나오는 사람의 유물들.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거 언젠가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증거물들이에요. 미국 국방성 핵물리학자였던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질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지하수층들이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었다. 그 힘에 의해 지구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각변동 때 일어난 대륙의 이동은 시속 약 60km의 무서운 속도로 산들이 이동하였고 엄청난 조산 조류운동, 즉 땅이 침식되고 융기되는 현상과 격변적 퇴적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질학 전문 학술지인 지알라지 투데이에서도 현대 지질학의 변화를 이제 동일과정설에서 격변설로 명백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대홍수 사건에 입각한 격변적 지질학은 과거의 과학자들에게는 한갓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로 비쳤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 격변설이 각종 첨단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관찰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지질학이 다루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돼요. 왜냐? 대격변설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적 동일과정설은 폐기돼야 될 것이고 동일과정설이 폐기된다면 수십억 년이라는 지구의 연대도 폐기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담보로 버티고 있는 진화론도 진화할 시간이 없어지므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처음 이런 강의를 들으셨다면 좀 놀라지 않으셨나 싶어요. 노아 홍수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격변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음이 해결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전멸하셨다는 것일까? 네, 다음 시간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있었는지 영적인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